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매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가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확인하시죠.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달리는 말이 정말 많네요. 실적 시즌에 우등색이 속출하고 있는 쪽이 있는데요. 5위는 2차 전지주입니다. 한때만 잘 나간 걸까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실적 나오면서 분위기가 오후에 전환되고는 있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4위 조선주입니다. 너도 나도 증편한다라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늘길 확장으로 주목받는 섹터가 있죠. 3위 항공 여행주입니다.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섹터 동반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게 맞을까요? 위메이드 필두로 움직입니다. 2위 게임주입니다. 자, 오늘 이재용 회장 취임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오전에는 2달 만에 6만전자 터치도 나왔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위 삼성그룹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뉴스와 함께 계속해서 저희 추적해야 될 이야기들 많습니다. 하나씩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대감을 지금 가져도 될지 가장 궁금한 게 이쪽인 것 같아요, 대표님. 항공 여행주,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항공주도 잘 나가고 있고 여행주도 빨간불 켜고 있는 쪽 많던데 중국 쪽에서 대표님 증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앵커님은 언제 가세요?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인데 이렇게 쫙 해서 좀 따뜻한 나라 좀 마음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네, 자리 제가 가도 될까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그럼 있는 걸로. 네. 그냥 진행하죠, 저희.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여행주를 볼 때 증편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증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코로나19 전에 나왔던 주 20회 이상으로 나갔던 것보다 아직 턱없이 모자랍니다. 아직도 모자라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면 누가 공짜로 중국 여행 보내줄게 라고 해도 갈 수 있을까요? 아직 리스크도 많고 검역 관련해서 이걸 줄인다고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검역도 많고 갔다가 혹시 돌아오는 날 이 지역에 코로나19 환자 한 7명 발생 못 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중국으로 간 것도 그렇고 아직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열리면서 뭔가 변화는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중국의 그 멋있는 뭐 장가게 이런 거 보러 그냥 가계부나 써야 될.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항공여행주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환율 얘기 많이 나왔죠. 그런데 마침 어제부터 환율이 이제 워낙 강세가 좀 나옵니다. 아직도 높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약간 환율도 약간 피크아웃 느낌이 나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하는 상황이 좀 이어진다고 하고 게다가 또 유가는 또 항공주 입장 쪽에서는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아직도 일단은 높죠. 더는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은 반등해도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행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여행 수요가 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씩은 이제 리오프닝이 되니까 일본 한 3년 만에 가봐야지 갔다가 오는데 갔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고 돈이 많이 들었네 생각이 물론 엔화는 약세입니다. 그래도 가서 쓸 수는 있는 한데 예전보다 비행기 값이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는데 막상 대출 이자도 이만큼 올라서 우리 가계 여력이 그만큼 안 됩니다. 4인 가족 갔더니 이만큼 들었네라고 하게 되면 고민이 좀 들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한번 갔다 왔으니까 됐고 보통 코에 바람 넣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연속성이 안 나오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기대를 못할 만한 상황인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아직도 아니야.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은 아니야. 라는 입장이실까요? 아마 이 가격대에서 좀 횡보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기간에 진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 줄일 거 줄이고 뭐 증자까지 하고 주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마련해놨습니다. 뭔가를 또 이제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운영 자금을 어떻게 뭐 단기적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지금 채권 시장이
우르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자금 조달도 상당히 과거보다 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고민도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풀리는 것도 같이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최근 들어서 정부나 아니면 또 증권사까지 나서서 뭐 각출해서 채권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 네. 안정을 노리겠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수면 밑으로 확 가라앉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게 되면 이래저래 기업들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제 자금 사정까지 또 고려해야 되는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해당되는 뭐 건설 관련된 PF 이런 쪽도 있다마는 이게 약간 연장돼서 그럼 이쪽 회사들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자금 위축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사이즈가 큰 종목 쪽으로 어찌됐건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리오프닝 이 카테고리 내에서는 작은 종목보다는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쪽은 그나마 괜찮을까요? 그렇다고 사이즈가 있다고 뭐 돈을 더 쉽게 구하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보지 말까요, 대표님? 일단은 횡보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네. 거기서 이제 슬슬 이제 변화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확인해야 될 데이터가 관광 통계겠죠. 네. 확인하면서 내국인이 얼마큼 나가고 외국인들이 얼마큼 들어오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도 체크하면서 일단 성수기 쪽을 기다려보자. 그러면 어차피 비수기 때가 싸니까 제일 또 저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비수기 초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동향들 좀 지켜보고 하자. 또 매크로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겠죠.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하려면 뭐 이렇게 볼 게 많아요, 주식할 때요? 그러니까 너무 네. 볼 게 많아가지고 네. 복잡한데 저희 항공으로 시작을 했지만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카지노도 살짝만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카지노가 실적 쪽에서는 가장 기대를 모았는데 여기도 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 들어온다라는 네. 쪽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관광객은 제가 보기엔 의미 있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카지노에서 돈 쓰실 만한 분들이 아직 안 들어온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과거로 보게 되면 일단 일본은 많이 회복했는데 네. 또 한 축이었던 중국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내년 가게 되면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시되 타이밍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지켜보자. 관망 당분간 횡보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2위로 랭크가 된 쪽 게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습니다. 어제는 약간 했다가 오 하는 자리가 오늘인 것 같은데 게임주 오늘 위메이드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로 상한가 직행한 자리고요. 어떻습니까? 이거 게임주가요, 대표님. 네. 매크로적인 이슈를 본다면 성장주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기에 취약하잖아요. 네. 이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개별적인 뉴스, 아니면 가격적인 메리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매크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무엇보다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떨어졌으면 됐다라는 쪽에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적절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네이버 카카오 못 가죠? 그러니까요. 플랫폼은 안 가고 게임만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제가 잘 잡아야 되죠. 네. 그럼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네네.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늦더라고 하더라도 변화는 나오겠죠. 아무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네. 그래서 많이 빠진 쪽이 하나의 섹터니까 관심은 갖는 건 맞는데 이게 단기 숨통이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뭐 뚝뚝뚝 떨어질 리는 없겠고 아직까지는요. 예,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많이 낙폭 과대에 따른 부각이 나오는 게 이제 먼저겠고. 네.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가상화폐 시장이 어제 보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그 US 달러 기준으로 해서 25,000, 2만 이 정도 그러니까 2만 원대로 올라서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가상화폐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쪽은 딱 하나 그거죠. P2E 쪽. 이쪽 모멘텀 다시 살아나는 초입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초입보다 네. 거기가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의 가상화폐까지도 게임도 아닌 것이 가상화폐 쪽도 같이 봐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쪽에서 애매하던 쪽에서 밀렸던 부분들이 네. 이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게임주의 특성상 또 가장 또 많이 보는 게 위메이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작년에 이맘쯤에 거의 뭐 고행진하던 주가. 그러면 그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 자체는 위메이드 이번 실적 발표도 0 아니었습니다. 네. 4분기도 적자 계속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위믹스 플레이 3.0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그래도 좀 자신 있게 그리고 밝게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이 얘기 그 변화에 대해서 일단 주가가 좀 더 자신감을 가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12월 달에 공개될 지금 이제 베타 서비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래엠 글로벌이라고 하는 P2E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오래 준비했는데 또 성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 특히 미르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무신하고 있었지만은 네. 일매출 한 3억대? 뭐 이 정도면 꽤 네. 괜찮은 성과인가요?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아닌데요. 아, 예, 그래도 성과가 안 나는 건 너무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네. 게다가 스팀 이용자 쪽으로 보게 되면은 한 30만 이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완전 아닌 건 아닌데라는 쪽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했었을 때 미래에 대한 변화, 요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솔솔 또 불어 올라오고 있고요. 또 다음 달 17일 가게 되면 G스타가 열립니다.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시면 저희 목금은 그래도 빼고 스케줄 부탁드릴게요. 방송하겠습니다. 아, 예,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네. 지스타는 네. 사실 모멘텀상 신작에 대한 이 기대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 들어가기 전에 전에.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 이번에 지스타에서 이런 거 공개합니다 얘기 나오게 되면 그때 기대감이 높겠죠. 그런데 항상 신작 출시는 네. 일정이 있다 보면 다 밀립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기대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게임즈는 히트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 게임 재밌어서 히트할 것 같은데라는 쪽에서 움직였다가 또 막상 또 언제 나오지라고 했는데 또 목 빠지게 기다렸다가 지연된다 그러면 주가 또 재미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기대감의 변화를 안고 있는 거.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스타에서 2종의 게임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또 RPG인데요. 네. 이름은 길어서 까먹었습니다. 근데 네. RPG 게임이 괜찮나요? 사실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이지 않았나라는 분석들이 많아서요. 개인적으로는 네. 별로 그냥 그럼 나와서 한번 보자. 그냥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네, 네. 시장에서 반응은 그래도 뭔가 공개한다는데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네. 그게 또 가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쪽에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기대감이 또 먼저겠죠.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게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흔들릴 수는 있겠다라는 쪽은 바라보시되 아마 그래도 그러면 조금 더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쪽에서의 기대감도 같은 기대감보다 좀 더 탄탄한 기대감이 낫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즘에 조금 더 강화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 쿠키런이죠. 네. 이걸 통해서 IP를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나 뭐 네오이즈는 계속 나옵니다. 네, 네오이즈에 대해서는 한 12월 말쯤 돼서 나와봐라. 일단 한 명은 삽니다. 예약 완료요. 네, 피해 거짓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신작 모멘텀이 있는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 모멘텀 기대하려 보자. 이렇게 게임 섹터는 저희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가장 이슈가 많이 쏟아진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이슈 포진시켜 주셨습니다. 자, 넘버 원 종목입니다. 삼성그룹주 보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 오전에 사실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이슈 그리고 예상한 이슈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실적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회장 취임은 오늘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슈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굵직한 이슈 소화한 자리에서 트석이다 지금은 조용합니다. 일단 네.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어떻게 지금 이 이슈를 오후장에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보면 될까요? 얼마만입니까? 5만 전자.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오늘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까요? 뭐 그냥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었는데 네.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또 이재용 회장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셨습니다. 네, 승진. 네, 일단 하면서 이제 변화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2년 만에 약간 회장 공석에서 다시 어느 정도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삼성그룹이나 특히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죠. 네. 이제 업황이나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상황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아마 그룹 조합에서도 좀 빨리 좀 일정을 당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뭐 기대감들 이런 거는 뭐 이재용 회장이 주축이 돼서 나온 기대감들은 오늘로서 끝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삼성물산 네.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변화는 실적 잘 발표한 거 외에 플러스 알파로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너무 길게 볼 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와야 나머지 삼성그룹들의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삼성 관련 ETF, 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쪽도 움직임이 나오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동향이 이제 중요할 텐데 오늘 실적 발표하고 거기다가 이제 나오는 얘기를 쫙 봤었을 때 지난번 SK하이닉스도 그랬지만 이번에 삼성전자도 상당히 그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포스럽다, 두렵다, 앞으로 전망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 일단 경기 침체의 강도가 얼마나까지 들어올지 모르겠고 그에 따른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불확실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재고 같은 경우도 최대로 쌓여 있고 보니까 50조가 넘어갔죠. 재고만 하더라도. 네, 근데 뭐 삼성전자는 또 한 번 인위적인 감소는 없다라는 입장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뒤에 동생들이 다 할 것이다. 2, 3위 사업자들이 다 할 것이다라고 하다 발표를 보니까 했죠. 네. 예. 거기서 추이 보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감산이 아니라 약간 좀 조절할 수 있는 감산 정도 이렇게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재고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부분 체크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삼성전자는 뭐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아직 내가 상가격 멀었으니까 뭐 그냥 올라와도 그냥 동요 안 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소부장 쪽이나 네. 아니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와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업황이 위축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긴 하겠죠. 네. 오늘도 보니까 한 12조 투자 중에서 11조 넘게를 반도체 쪽에 하겠다라고 하는 KPX 투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쪽에선 여전히 그래도 유진하겠구나 하지만 과거의 어떤 투자의 강한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어떤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좀 변화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고 보는데 따라서 아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나왔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은 계속 투자할 것 같습니다. 네. 미세공정. 네. 네, 그리고 또 오셋이라고 하는 후공정 쪽은 계속 분리를 시켜야 또 비메모리 쪽 강화시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UV라고 하는 또 극자외선 네. 이쪽도 미세화 공정 쪽에 하나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소부장이라도 해당되는 쪽이 더 전망이 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을 계속 저희는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이슈 봤습니다. 대표님 바로 저희 원픽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만큼의 이슈 가운데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선택은요? 네, 종목을 마지막에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많이 빠진 회사 중에 ISC라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에서 아, 고르셨고요. 예. 네. ISC요? 네, 진행 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ISC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많이 좀 밀렸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밀렸다고 하더라도 업황을 반영하는데 이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업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워낙 기대감이 높던 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닥은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세화 공정에서 나올 때 이 소켓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메모리, 비메모리 다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는 계속 이어간다. 라는 쪽에서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3만 원대 전후로 가격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기회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저항 때 보게 되면 3만 6천 원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확인해 보자라는 관점과 28,500원대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길게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벨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